홍수지인 여러분, 오늘은 1박 2일 세미나 현장에서 터져나온 21가지 생생한 질문에 지영학 박사님이 직접 답해드립니다. 풍수는 미신인가요? 과학인가요? 초보도 명당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해답을 들어보시죠. 교수님, 네. 풍수가 미신인가요? 과학인가요? 궁금합니다. 미신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어요, 풍수는. 이렇게 미신시하면 미신으로 되는 거고, 과학하면 또 과학이 될 수도 있는 게 풍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100년 정도?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해본 거를 우리 애는 이렇게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서 애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풍수도 똑같아요. 풍수는 이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살아본 사람들이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게 풍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받아들이면은 이게 과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또 등한시하고 멀리하면 미신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거의 미신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상위 몇 프 위쪽에 계신 분들은 다 체험하거나 경험을 해본 그 시간이 있어서 대부분 다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일반인들은 일반 생활하기에 힘들어서 거기에까지 풍수까지 접할 기회가 좀 많이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초보도 명당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하는 학문이 그 풍수도 여러 학파가 있거든요. 이기론도 있고 형국론도 있고 형세론도 있고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 그 유행하는 게 이 수맥하고 풍수는 또 틀린데 엘로드나 이런 거 가지고 또 풍수 같이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다 개인마다 감이 틀리기 때문에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만 아는 그런 감각으로 그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는 초보자도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산을. 그죠? 설명만 잘하면. 근데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보느냐에 있는 그런 차이고, 일반적으로 산을 다 볼 수 있으면 초보자들도 면배는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이 앞인지 뒤인지.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콘텐츠를 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사는 면배는 충분히 가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 월드풍수에 보면 초보 수준으로 월드풍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초 강의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 유튜브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상가를 얻으러 다닐 때, 네. 원래 왜 물이 이렇게 대문 쪽으로 들어오면은 재물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내는 그게 없으니까 하수구 물이 네. 한 곳으로 모이는 쪽에다가 네. 상가를 얻으면 괜찮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 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상가를 저희가 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타당한 건지. 네, 예전부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어요. 이 풍수에서 물이 들어오면 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술 한 잔만 들어와도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고전 쪽에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비가 왔을 때만 물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일부러 네네. 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물은 이렇게 빨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수축하는 힘이 있고, 불은 이렇게 확산하는 힘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 자연적인 그 물은, 물이 차갑잖아요. 그죠? 물이 차가우면서 겉에 눈에 보이는 물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위에 뜨거운 기운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으로 좋은 그 고기압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물이 차가우니까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문 열어놓으면 이제 집안이 고기압으로 채워지는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물이 모이든가, 그 옛날에도 그 빗자루질하고 어른도 쓸 때 바깥으로 안 쓸어내고 다 집 안으로 쓰잖아요. 밥도 그렇게 푸고, 그게 다 자기 집으로 그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완전 평지라도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주택을 세우든가 상가 출입구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회원들 방문을 했을 때 비보를 할 때는 이게 뭐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화분을 내가 갖다 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살짝 몇 군데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보를 하려면 출입문에서.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문을 들고 들어가면 거기 사람이 앉아 있으면 문 열 때마다 바람이 훅 치잖아요. 그쵸. 그분은. 그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다치긴 다치거든. 근데 그걸 하려면 제대로 막아줘야 되는데 칸막이를 완전히 해서 바람을 안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임시방편으로다가 그 화분이나 이런 걸 넣으면 화분에 저 잎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잎이 달려 있으면 문 열을 때 바람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게 아니고 그 나뭇잎 사이로 들어가서 쏴버리는 거예요. 좁아져서. 그러니까 황소바람 마냥 구멍이 작아져 버리는 게 나무 그 잎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가면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파티션 같은 걸로 그냥 아예 네네, 완전히 막아버리는 막아서. 게? 천장까지 막을 필요는 없고 그치. 사람이 앉아있을 때 바람에 피해가 없는 정도 막아주면 약간 돼요. 눈 밑으로 정도? 네, 그렇죠. 그 문을 열 때 바람이 가면서 이 낙엽 때문에 얘가 질풍으로 변해버려요. 바람이 확 좁아지고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몇 군데 제가 전화를 하는 걸로. 네, 교수님, 묘지랑 그 내가 살고 있는 집터 중에서 네, 네. 풍수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풍수는 원래 기본이 그 탈진궁 개천명이나 뭐 동기가문해서 음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장 작은 음택을.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좁은 거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넘어서 요즘에 93% 이상이 화장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에 대한 유전인자라든가 동기가문의 혜택을 받기는 아직 힘들어요. 이 뼈를 통해서 14가지 방사선 탄원소가 비슷한 사람한테만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양택이 더 중요해졌어요. 더 중요해졌는데 음택을 모르면 양택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그 단위, 그 혈의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양택도 가능한 거예요. 음택을 모르고 양택만 한다는 거는 뭐가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택, 양택을 다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했을 경우에 양택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택도 그 잉태한 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출생지, 그 다음에 성장지, 현재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사 가면 또 명당에 효험이 없는 거예요, 땅 키우는 양택은. 그래서 양택도 잘 가려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양택을 만약에 통하다 그러면 이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양택은 바로 이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대도시나 뭐 이렇게 신도시를 세울 때 그 도시계획에도 그 풍수를 좀 접목했으면 되는데 이걸 좀 등한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이나 이렇게 양기풍수라고 좀 큰 마을 단위로도 하는데 춘천 박사마을이나 그 임실 박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풍수 기반 환경 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춘천 같은 경우는 의암 때문에 생기고 나서 또 박사가 배출됐거든요. 한 4,000명 가구 중에서 이제 120명 이상 나왔으니까, 그죠? 2013년까지. 그러니까 양기 풍수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마을에 사느냐에 따라서. 근데 양기 풍수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신도시 계획할 때 한 0.1%가 안 하시더라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0.14%, 배산임수 하나 보고 하셨어요. 교수님, 풍수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자연바람도 있는데, 사람이 내뱉는 바람도 그런 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게 이렇게 말을 해서 하는 그 바람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약하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게 건강에 미치는지, 그래서 예전에 그 보통 대화할 때 정면으로 서로 보지 말고 측면으로 틀어서 이렇게 대화라는 그게 있어서. 글쎄, 뭐, 사람에서 예. 이렇게 나오는 바람이, 예. 그 말이 중요한 거 같지, 그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든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말이 중요한 거죠. 말로 상처 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사람 뭐, 암만
앞에 대고 우리 회장님 계속 이렇게 불어도 뭐 다치겠어요, 그래? 네. 그 말이 중요한 거지. 말로 상처를 줄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특강할 때 그거 봤잖아요. 생기하고 사기할 때 MBC 그 말의 힘에서 곰팡이하고 하나 곰팡이 핀 거하고 하나는 누룩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 쌀도 똑같은 쌀로 해고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때 한 달 4주 동안 아나운서들이 출근하면서 한쪽은 사랑합니다 하고 한쪽은 바보 소리를 들려줬는데 네. 4주 후에 한쪽은 이게 누룩이 되고 한쪽은 곰팡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사람 입에서 바람 세다고 아, 뭐 피해를 얻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재, 매장을 지금 한 상태에서 한 몇 네네. 년 정도 있다가, 가족묘를, 요즘에 가족묘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가족묘를 만들면 네. 뼈만 이렇게 옮겨가고 가족묘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생매장 한 몇 년 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요? 아, 그건 토질이나 땅에 따라서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마사토 같은 경우는 깊이를 좀 깊게 묻어야 되는데 마사토는 돌이 섞여 있는 거잖아, 흑하고. 그러니까 이 햇빛이 찌면 얘가 열을 받아서 빨리 녹아요. 산화가 빨리 돼. 마사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각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묘가. 그 중에 옛날 고서에서는 그래요. 묘 하나만 의지하지 말고 옷가지나 이런 것도 여러 군데 모셔서 그 효과를 본다고 하거든요. 형제들 골고루 발복하라고. 한도 그 유전인자가 가장 많은. 발복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흙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아니, 이장할 때 그린 거고, 보통 미국의 그 월라드 리비 박사는 100년 정도까지 100년 간대. 정도? 네네. 어떤 지인이 제가 풍수 뭐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자기네 가족묘를 만들어야 된대요. 뭐 한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근데 이거를 매장하기 몇 년까지 이게 발복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 개인 묘는 우리 집만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종중묘라든가 가족묘를 전체 옮기잖아. 전체로 옮기면 이 씨족이 다 문제가 돼요. 그 집안이. 뭐, 109 이하가 네.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돈의 8촌, 뭐 16촌까지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전체 다 하니까. 전체 다. 전체 다 여기저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걸 한국 다 쪽으로 몰아요. 모아갖고. 근데 이 모는 이 입지에 따라서 이 집안이 어떻게 될 건지는 상상이 그래서 1년에 가능하잖아요. 한 번 음. 차례를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음.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이 가족묘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 몰아서 하는데 네. 풍수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합당하면은 집안에 별 탈이 없어요. 근데 탈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잘못 옮겨놓으면 그 시족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나 하면 우리 가족만 문제가 되는데 집단적으로 그렇게 잘못 옮겨놓으면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그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선산이 있으면 선산 밑에다가 가족묘를 많이 이렇게 허가를 맡아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선산 밑에. 대부분 자기네 그 선산이 있으니까 선산 밑에 다 모아갖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선산의 작업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선산이 전국에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한 10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몇 군데를 다 답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풍수적으로 합당한 자리를 찾아서 그쪽으로 다 모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역장이라고 해서 묘를 쓰면 우위를 못 쓰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종중산이 갖고 계시면은 혈자리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그 위쪽에 엄청나게 비어 있어요. 밑으로 못 쓰게 해서 밑에만 있지 위에는 비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3대 그 고조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점점 밑으로 예, 내려가면서 밑으로만, 이렇게 묘를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내려갔어. 이제 네. 거의 다. 근데 역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땅은 생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들어오든 언제 들어오든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렇죠. 회피하려고. 탈이 생기면 도망갈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은 생각이 안 하거든. 얘는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하고 역장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풍수가 너무 성향하다 보니까. 위에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산송이 70% 이상이고 막 살인사건도 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년씩 장사도 안 치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썼던 데 쓰면 안 된다. 또 위로, 조상보다 위에 쓰면 역장이라고 해서 발복이 안 된다.
그때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땅인 생각이 없으니까 썼던 데 또 이렇게 파서 헹궈서 쓰시면 돼요.